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당분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건조주의보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그래도 예상만큼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은 0.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빠르게 올라서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는데요. 지금은 초미세먼지 농도 17마이크로그램으로 어제의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졌고요. 낮 동안에도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 설을 앞두고 흐리고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며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부산 MBC는 신공항 문제를 오늘부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김해공항은 엄연히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군공항인데요. 이 군공항을 연간 1,700만 명의 민간인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군공항과 비교를 해봤더니 운항 횟수는 150배가 많고 이용객 숫자로는 무려 200배나 김해공항이 혼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김해국제공항 인근 선악동강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공군이 관할하는 군사공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용기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이륙을 하는지, 또 민간 항공기는 얼마나 자주 뜨는지 시간당 이륙 횟수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난 시각, 베트남행 항공기에 이어 말레이시아행 항공기와 중국행 항공기, 그리고 국내선 두 편이 3분 간격으로 잇따라 활주로를 이륙합니다. 뒤를 이어 군용기가 뜨는데 이륙거리가 짧고 고도도 낮습니다. 잠시 뒤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가 뜨고 나면 곧바로 또 군용기가 이륙합니다. 다음 비행기도, 그 다음 비행기도 모두 군용기입니다. 군용기가 활주로를 이용하는 동안 민항기는 대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1시간 동안 민항기 15편, 군용기 6편이 이륙했습니다. 김해공항에는 활주로가 2개 있지만 활주로 사이 간격이 좁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웨이크 터블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날개에서 발생한 와류가 그 뒤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뒤에 있는 항공기가 기다려야 되니까. 야간 이착륙이 금지된 김해공항은 하루 운항 시간 17시간을 군용기와 민항기가 나눠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크 시간대는 이륙하려는 비행기들로 활주로가 북새통입니다. 김해공항의 항공기 처리 능력은 연간 11만 8천 대지만 이미 2018년에 한계점에 육박했습니다. 김해공항과 항공기 처리 능력이 비슷한 원주공항은 같은 기간 운항 횟수 690회로 운항 횟수로는 150배, 이용객 수로는 200배 김해공항이 혼잡합니다. 우리나라의 군공항은 모두 14곳. 이 가운데 민간 공항을 겸하고 있는 공항은 8곳입니다. 김해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항의 이용객을 모두 합해도 김해공항의 절반 수준입니다. 집에 와서 한번 외국을 한번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돛대기 시장인지. 이 부산이 이 정도 진짜 시골, 뭐 미국 같으면은 뭐 아이오와 이런 데 하나의 주의 어떤 공항보다 그런만 버스 정류장 안 있으면 옛날에 우리 시외 버스 정류장처럼 비는. 지난 44년간 군공항에서 새빵살이를 해온 김해공항은 군공항과 분리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렇게 혼잡스러운 김해공항. 공항 이용객들도 불편하지만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가 번갈아가며 운항을 하고 있는 데다 항공기 관제권도 군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재형 기자입니다. 김해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부대는 그동안 주로 병력 수송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2004년 자이툰 부대와 다이만 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근엔 작전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임무가 증가하면서 김해 공군 부대는 공중기동 비행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도 공중기동 정찰사령부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2018년엔 공중급유기가 김해공항에 도입돼 경기도 오산에 있던 병력 100여 명과 군용기들이 김해 공군 부대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김해 공군 부대의 전략적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해공항의 연간 이용객 1,700만 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가 아마 부산시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군 공항이 조금 비행기가 더 들어온다. 그럼 그때 막았어야지. 부산시가 방치를 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당장은 매일매일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건 김해공항이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부분은 축소로 나가야 됩니다. 항공기 관제 시스템도 이원화돼 있어 번거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착륙 준비 단계인 접근 관제 단계에서는 민간이 관제를 맡지만 활주로 반경 10마일 이내에 들어서면 공군이 관제권을 넘겨받습니다. 군 공항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조종사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군으로 일원화되든지 민간으로 일원화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민항기 300여 편, 여기에 수십 대의 군용기. 민간항공사의 서비스 측면으로도 군사작전 수행 측면에서도 김해공항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스포츠의 유통, 관광까지 롯데는 특히 부산 시민들에게 친숙한 기업입니다. 롯데 창업주 고 신격후 명예회장이 일본에 건너가기 직전인 20대 시절 남포동 일대에서 지내며 사업가의 꿈을 키운 것이 부산에 대한 애정과 투자로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현재 진행형인 롯데 부산 사업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1968년 롯데제과의 거제동 출장소 설립이 롯데의 부산 첫 진출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를 창단했고 1995년에는 서면에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과 면세점을, 97년에는 부산 롯데호텔을 선보이며 부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현재 부산에만 26개 계열사에서 4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직전인 1941년 남포동에서 20살 젊은 시절을 보낸 고 신격호 회장에게 부산은 사업가의 꿈을 꾸게 해준 각별한 곳이었습니다. 2013년 영도대교 복원사업비 전액 1,100억 원을 쾌척하고 2017년에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부금 1,000억 원을 완납하는 등 부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 것도 신 회장의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산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신격호 회장께서 별세하셔서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 부산 지역 롯데 직원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부산 사장이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롯데가 부산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800억 원 규모 복합 쇼핑몰 등 동부산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착공 10년 만인 지난해 광복동 부산 롯데타워 공사를 재개하는 등 롯데의 부산 투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창업주의 부산 사랑이 바탕이 된 롯데의 부산 투자. 신동빈 회장 체제의 롯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 지역에 있는 6곳의 구리문화회관이 대관용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66%가 대관으로 그나마도 특색이 없고 수준 이하의 공연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비교하면 부산의 유료 관객 수는 반토막 수준, 운영비와 직원도 3배가량 적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열악한 부산의 소규모 구립 공연장을 잘 찾지 않는다는 공연팀들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주민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93개 주민센터의 적정 설치율이 32%에 불과하다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모니터링 결과를 실었습니다. 특히 점자 블록 표지판, 음성 안내 장치 등 주요 편의시설은 더 심각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노후 주민센터가 많기도 하지만 신축 주민센터 역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서울의 남산타워 같은 랜드마크가 부산에도 추진된다는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지역의 한 건설사가 총 1,5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자 측이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걸로 전망한 가운데 부산시는 환경훼손, 교통 문제 등 다각도로 살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렌처러파크 부산 경남 경마공원 기수들이 경남 기수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뉴스인데요. 외국인과 휴직자를 뺀 28명이 모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수들은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돼 있었지만 단체 노조가 없어 교섭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3일 안에 설립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부산고용노동청의 입장을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경대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의과대학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22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지 조성 작업이 한창인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축구장 200개 규모의 부지 가운데 11만 제곱미터 땅에 국립부경대가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가 부경대 의대가 조성될 부지인데요. 이 부지 주변으로 중입자 가속기와 치료센터, 신형 연구로와 연구 기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경대가 이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전국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적고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의사 수와 의대 졸업생이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곳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매년 최대 40명 정도를 모집하고 단지 내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의사와 의과학자 등 방사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임상의사 한 명이 1년에 보는 환자 수가 OECD 평균 2,000명 정도 보는데 우리나라가 7,000명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비용적인 의료제도가 있고 이건.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1998년 이후 22년 동안 동결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만약 정원이 는다 해도 방사선 관련 전공을 기피하면서 다른 쪽 의대 쏠림 현상만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폐가학과의 경우에는 20명 정원에 2명만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고 방사선 종양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수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각 지역 대학들까지 앞다퉈 의대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경대회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신모라 교차로에서 레미콘이 교각을 들이받아 레미콘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와 관계기관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은 인근 레미콘 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수 있고 경사도가 낮은 우회로 설치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관계 당국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연제구 거제동 주택에서 불이 나 혼자 살던 60대 노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41명이 숨졌는데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입니다. 화재 경보기 설치 확대와 함께 화재가 감지되면 119 등의 자동 신고대는
응급안전 시스템 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신장애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 부부 사건. 피해 아동 16살 A군의 국선 변호인이 A군이 이상행동을 보여 A군을 보살펴줄 선생님과 보육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머나먼 필리핀 보호시설에서 4년 동안 버림을 당한 A군이 우리 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하루빨리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 주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강서구 대저동의 화훼단지대 비닐하우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단지 내 가구 제조 작업장과 화훼 비닐하우스 등 4곳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전기압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수욕장 시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운대구청 고위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수년에 걸쳐 업체 대표로부터 고급 시계 등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위탁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비치 등 전자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도 A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오는 3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0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에 불참할 걸로 보입니다.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선수권 엔트리 제출 마감일인 지난 18일까지 국제탁구연맹의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엔트리 마감 뒤에도 북한의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안치홍 선수의 입단식을 연기했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을 창단한 심격호 회장의 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롯데는 구단 내부 행사 일정도 일부 조정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롯데는 다음 달 1일부터 3월 5일까지 호주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경남 지역에 있는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창원 부산 간 도로 3곳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남도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0시부터 설 다음 날인 26일 자정까지 사흘간 대상 민자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통행 차량 46만 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마창대교와 창원 부산 간 도로는 경남도에서, 거가대로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통행료를 공동 부담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477개 학교와 19개 기관 등 496곳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번 주차장과 운동장 개방에는 공사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일부 학교와 기관을 제외한 부산시 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학교와 기관이 참여해 지난해 설 연휴 때 개방한 484개 기관보다 12곳이 늘었습니다. 특히 감정초와 좌천초, 삼락중은 폐교임에도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에 동참합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 택시가 출범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신영택시와 한국택시 부산협동조합이 운송사업권 양수 양도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부산 지역 최초의 협동조합 택시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 택시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을 만들어 택시를 운영하는 우리사주형 택시며 산납금 없이 수익금을 조합원이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춥습니다. 그래도 예상만큼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은 0.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빠르게 올라서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한낮에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초미세먼지 농도 17마이크로그램으로 어제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기질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 설을 앞두고 흐리고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며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